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사진들이 그게 좀 좋고요. 나중에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이사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이사장이라든지 부이사장 밑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상무이사, 정보이사, 정보이사 감사를 필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5명 이상, 그 다음에 15명 이내로 많은 데는 저희 다른 데도 보면 그 등기 이사가 저희는 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좀 많아서 한 손 거들어주는 게 좋지. 그냥 모든 게가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또 안 계시면 부이사장 또 안 계시면 이렇게 감사분은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실질적인 감사 협동조합이 투명성 있고 진정성이 좀 잘 되는 원래는 외부 인사가 원하고 있는 것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그렇다고 감사분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고 감사분도 조합원들도 임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분도 직접한 감사라는 부분이지만은 어차피 협동조합이 잘 되도록 지금 저희가 잘하고자 하는 건지 안 하고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책임지는 분이 좀 더 있어야지. 이거는 협동조합은 반드시 책임입니다. 자기가 어떤 조합원에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책임에 의해서 책임지는 게 뭔가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더 이상 안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임원 선출이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됐으면 임원 선출을 먼저 저희 조합 순서에 좀 여러 개를 가봐도 먼저 의장님, 임시 의장님이 이 의장님하고 사회자가 발의를 해서 이사장님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면 선청을 먼저 하고 선청을 또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그러면 부이사장 선출하고 그 다음에 또 선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책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그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보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정해놓고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로 지금 작성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의사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딱 돼 있으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의사록을 금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봤습니다. 왜냐면 그냥 누구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총회가 주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벌써 알죠. 의사록 그냥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딱딱딱 이런도 얼마 안 되는데 박수 치고 이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수도 하고 누구누구 거수 찬성하고 선청, 재청 그리고 다 했어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두 명이나 있었어요. 네. 그럼 다행이다. 강력한 사람. 그냥 이 형식은 다 줬어. 상당히 형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대로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모습도 좀 이렇게 보이고 그래야지. 이거 협동조합 한다는 게 무슨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적으로 이렇게 안 되죠. 주관적으로 끌고 가다가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번 이슈를 지금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이의가 있는데 네. 임원 선출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네. 조합원의 자격을 먼저 보고 조합원 구성은 먼저 해요. 정관은 아까 모두 승리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합원이 생산자 조합, 소비자 조합, 그 다음에 직원 조합, 그 다음에 자원봉사 조합, 후원자 조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대훈 참석하신 분이 여기에 각 조합원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합원이 구성이 될 수 있고 구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구성이 되고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위가. 그러면 지금 나눠드렸던 페이지 내 뒤를 보시면 맨 아래부터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조합원 상황에 지금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 구조, 후원자. 제 구조. 거기서 네 페이지 맨 뒤에 하단에 보시면 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게 다중이의 조합이 되려면 두 가지 이상의 구성을 되어야 하거든요. 생산자랑 직원과 소비자랑 생산자가 이상을 되어야 다중이가 가능한 지금 생산자라고 하면 1인 창조 기업인 조합원이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수 있죠? 실제 해보면 1인 창조기업들끼리 모이면 그 안에서 생산자들고 그다음에 동시에 소비자가 그 상황이 그렇게 되거든요. 어느 한정만하는 경우가 오히려 불가능해요. 우선 서류에는 우리 같은 동일 인물을 생산자를 같이 넣어서 인원을 넣을 수가 없고 서류 내는 네. 아니요. 아니,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조합원의 성격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고 사업 목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않습니까? 55조인가요? 아니, 저기 이거 사업 네, 목적 그런데 이거 목적에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사업의 종류를 보고 이거를 보고 이제 저번에 지금 사업의 종류가 우선은 이거는 저희가 정관을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다양한 것을 살립할 것인가 이 논의를 했었고 우선은 제가 최종적으로 올려놨던 내용에서는 우리 협동조합은 희생상조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고 그 외에는 이 착한 협동조합이 그런 가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성향이 필요한 것은 협력을 통해서 착한 협동조합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합원이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가고 우리 협동조합은 이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수행하려고 올려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다중 상업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다시 한번 좀 그러면 지금 사업 저희 목적에 지금은 이제 1인 창조 기업들의 어떤 교육에 좀 국한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목적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사업의 종류는 이 조합은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 및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공유를 사업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협동조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 사업. 9. 1인 창조 기업들을 위한 스마트 SNS를 활용한 사업
아니 페이지는 없고 조 55조. 9번이죠. 사업, 10. 지역 클러스터 등 상호협력 가능 회원제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른 통계청장에 제시하는 한국교주 산업 분류에 의한 교육 및 보호를 영위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저희 사업 목적인데 포괄적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드림 안에서는 사업 목적이 다 들어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그 1조부터 3조까지는 지금 저희 표준적반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표준적반을 보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7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8, 9, 10이지 않습니까? 8, 90이고 저희는 이제 1인 창조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예. 3조까지는 표준적반에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고 따지고 보면 3조부터 6조까지는 그냥 표준적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 9, 10을 요 3번 다음에 7조가 저기 4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7, 8, 9, 10이 올라가면 1부터 뭐 저기 아니 세 개 다 포함시키는 거 1호부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3, 4, 5 아니 잠깐만요. 실은 이게 전번에 나와 있으니까 8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9가 6, 12, 7이 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7, 그 다음에 8. 서로 내리자는 거죠? 예.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그렇다면, 뒤에 있는 말이 맞네요. 5번이, 그렇죠. 9번이, 되면서. 9번까지 예.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그렇죠. 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1번서부터 9호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그러면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여기, 누락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7번까지, 7번도 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7번이 12번이 되고,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더 넣으면 우리 영역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럼 더 수정할 수 없겠네요. 이거와 관련된 부대 사업 그 자체가 그렇죠. 다양성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인 창조기업이 업종하고 업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달리죠. 다양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 IT 쪽이라고 IT 하죠. 쪽 서비스. 뭐 만들고 IT에 대한 얘기 않고 IT. 제조, 유통 뭐 다 됩니다. 무역 다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거는 기계에서 등록을 등기부에다가 내고 그다음에 그 등기부에 낸 서류 법인 등기부에 내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 해당 그 지역 국세청에 가면 1인 창조기업에 따른 업종과 업태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고유 번호 딱 하면 그거 하나하나에 어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나 뭐 이런 그거는 해당하지 않죠. 업종 코드가 딱 정해지면 그 업종에 하는 거는 사고할 수 있어요. 좀비청 안에가 가보면 어떤 분류표가 1인 창조기 어떤 분류표가 한 60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그리고 이 창조 기업이 꼭 법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털린데도 이 창조 기업 아니 협동조합을 낼 때 사업자 등록증 안 내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니, 협동조합 말고 안에 구성원들이 각자 그냥 한두 개는 내고. 꼭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만 이 창조 기업을 돈으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이 창조 기업이라면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사업자 등록증 냈더니 프레스장이 상태 이 창조 기업을 나도 사업자, 전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내서 이제 세무서에 업종하고 업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낼 거 아닙니까?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 해서 그러면 업종하고 업체를 그러면 거기 표준비 지어져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건가? 거기는 협동조합은 또 성격이 무한하면 또 다른 성격이 되니까 그걸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그러면 협동조합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의 서비스 업체에 있는 서비스하고 다 업종이 교육 컨설팅이랑 어디에 가면 기청에 가면 네. 그 얘기했던 범위 안에서 일단 지정되는 업종들 아니면 아이디어 위주로 차이가 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목적 범위, 돈 사업 범위를 개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뭐 용기고에서 한 교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뭐 조합원들의 어떤 인력 공부를 그다음에 인력 공부 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주기업들이 서로 협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데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산자 쪽이나 생산자 쪽의 그룹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서로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쪽에 협력할 수도 있고 또 경영 쪽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세무를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한꺼번에 맡기면서 아무래도 좀 싸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부 다 모든 대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먼저 이사진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방향이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데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임원을 그래서 먼저 선출을 하자라고 했더니 먼저 조합원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해서 조합원이 정해질 거면 목적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은 순서를 잘 가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목적이 업종은 제가 보니까 지식 서비스 쪽에서요. 정리도 했는데 걔를 본 건가? 여기 정부 서비스, 지식사업 서비스업에서 정부 서비스업에 중에서도 그 위에 기타 정부 서비스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니까 저희가 물건을 크게 다루거나 물건 자체를 다루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에 가깝잖아요. 그 안에서 정하는 거 그거는 보니까 정보 서비스업 중에 그 외에 기타 정보 서비스업이 있더라고요. 하면은 대부분 이제 포함은 있고 일단 그걸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코드가요. 국산 정보들은 다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1인 창조 기업 업종 분류고 자, 오늘 우리는 협동조합의 제가 업종 여쭤볼게요. 오늘 1인 창조기업 창업을 할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기창조 기업 안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지. 협동조합을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설립 구성은 각자 사업자가 다 있어요. 네. 각자 사업자가 지금 다 그 부분을 얘기 드렸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다 여기 지금 모였잖아요. 모여있는 사람이 협동조합 설립법에 각자 사업자를 다 가진 사람이 협동조합의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개개인이 각자 네. 업종을 자기가 가진 업종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분이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그게 취합해서 여기서 협동조합이 구성됩니다. 동업계. 동업계가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모이는 협동조합은 저희 없어요. 방향을 소비자 성격이냐 생산자냐에서 다중이의 협동조합으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보는 게 생산자 조합, 소비자 조합, 그 다음에 직원 조합, 자원봉사, 후원자 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중이의 조합이 하나 더 있다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언돼야 될 게 뭐냐면은 1인 창조기업을 창업을 하면 개인이 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으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업자 등록증이 다 있어야 돼요. 네. 있어서 그 사업 목적이 모두 협동조합에 같이 동참이 되는 게 아닌지 되는지 그게 먼저 확인이 된 후에 조합 설립이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제출하면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설립등기가 들어가요. 설립등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조합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또 내야 돼. 절차가.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조합원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각자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구성이 되겠죠. 지금 말씀 진행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 생산자 분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소비자로 분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를 다중이의 들어서 들어갈 수 원장님이 병원 사업자를 갖고 계시잖아. 네. 그러면 지금 그걸 조사하는 나는 얘를 조합을 구성하려면은 원장님이 병원을 하면 나는 병원과 유사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혹은 환자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은 저희의 설립 목적은 고용 창출을 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목적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각하게 가고 있어요. 그건 협동조합 구성 자체가 안 돼. 내가 이거를 서울서 알고 경북에서 알고 다 알아봤거든. 알아봤는데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해야 돼.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장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출자한 사람 좀 다 청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각자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전부 여기다가 나중에 신용조사를 따로 제출하면 좀 조회 다 해요. 배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앉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선행을 먼저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맞아지면은 임원회 회의를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정리하고 하나 관청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등기를 한다고. 협동조합 법인 등기를 한다. 등기를 마치면은 광지군대 광진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하고 사업을 개시합니다. 요걸 먼저 아시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참조해서 진행을 하면서 재차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거 수렴하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한 가지만 지금 혹시 이 한국어 회의 지금 1인 참조기업이 네. 그럼 정보 계통이 세 분이거든. 그렇죠? 정보. 그러면 나머지 정보 계통에 두 분이 더 있어야 돼. 그러면 협동조합이 설립돼. 그렇지 않고요. 생산자 조합. 그거는 아니 이제 지금 세 분이 사업자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 설립을 하는 거는 지금 다중이해관계라고 저는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분들만 1인 창조기업,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다중이해관계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조합원이면 되는 거고요. 조합원의 구성 요건은 출자 수하고 여기 소유 목적에만 맞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다도 제가 지금 벌써 3번째 조합을 지금 이거는 5번째고요. 이제 사회적인 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 3개하고 사회적인 협동조합 하나하고 지금 이제 요게 5번째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목적상 1인 창조 기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번으로만 조합원이 구성된다 그러면 그건 생산자 협동조합 일반적인 조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이면 여기 조합원에 조합원에 가입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게 협동조합법상에 그렇게 막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만 하고 그 뜻에 동의만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그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더라도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반대로 말하자면 생산자 조합이 아니고 이 조합 구성을 할 때 생산자가 예를 들어 생산자가 제가 생산자입니다. 그럼 중간에 유통 판매가 하나 조합을 구성돼요. 종전에는 택시기사가 조합을 구성했잖아요. 유통조합을 구성했어요. 서울시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조합인데 그거는 자기네끼리의 단합된 조합이 되고 유통이나 모든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 판매가 한 건에 엮여서 조합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면 그건 전부 사업자가 다 가져야 돼요. 여기 아까 인력, 수급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 구성 자체는 거기 다 포함돼요. 그냥 사업자 없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그 포괄적인 범위의 사업을 할 때는 그 걸림돌이 다 돼요. 그냥. 이야기하신 게 우리 여기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조합원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조합원으로 하는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는 데는 엄청 좋다. 저는 우선 시간 안에 오늘 통일을 가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오늘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꼭 숙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꼭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자꾸 늦어지면 그걸 못하고 다음 미루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식순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거에서 지금 순서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30분 남았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30. 아까 그 조합원의 현황 구성을 또 사업계획 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합원이 내가 생산자로 들어가는지 소비자로 들어가는지 직원이나 자원봉사 후원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아까 지금 1인 창조기업으로 힘들어주셨던 분 말고 그 외의 분들을 소비자 조합원으로 이제 넣으면 될지 아니면 좀 생산자로 이름을 올리실 분은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소비자 성격의 조합원을 올리도록 생산자로 올리시 개념이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없어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지금 그냥 조합원 제가 문의를 하고 그냥 양해를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거를 누구랑 시켜도 이거 여기까지만 이만만 되면 나머지 조합원 현황은 나중에 우리가 조합원을 다시 그 조합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기 5인 이상만 하면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데 굳이 여기에 왜 지금 최소한 제가 진행하시죠. 지금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을 생산자로 놓고 나머지 소비자로 올린다는 걸 양해만 구한 거고요. 저만 생각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 메모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금
네. 저거 보죠. 그 필요한 거. 그거를 네모 칠판에다가 그래야지 거기에 누구를 적세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미리 신청했는데 뒤에 게 더 좋아. 이러면 후회되잖아.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 이일문 이사장님께서 부이사장의 역할, 감사 역할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적임적소할 수 있는 분을 초대할 수 있으니까. 예, 이사장, 부이사장 역할 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조합법상의 그 부이사장 역할은 사실 그 이사장이 어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외적인 부이사장이 가면 그다음에 없으면 부이사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는 그 행정이라든지 대외적인 거 말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세무회계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행정권을 갖고 있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사장 직책에 있는 분은 감사를 역임할 수 없도록 겸임 원칙에 어긋나니까 겸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감사하는 분이 이사장 할 수 없고 이사장이 감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사장 하는 분이 타 협동조합에 어떤 이사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못하시나요? 부이사장도 사실은 제가 못한다고 저를 혹시 지목을 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일부러 빼고 싶지만은 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사분들이 기획 총무 기획 정부이사 상무이사 뭐 이렇게 그 조합의 구성 요건에 따라서 그냥 기획 총무 정무 저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이사진에 그 기상에 이사 누구누구로 나오지 그 일하는 업무 분량은 따로 조합법의 규정을 그 조합 정관상에 규정 내규랄까 규약에 명시를 해놓으면 규약에 별도로 저희 점검 말고 점검은 그 총회를 거쳐서 고쳐야 되지만 규약은 그래도 대의원의 어떤 이사진의 이메일을 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걸 편하게 규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 추대해서 제시했던 게 아니고. 설명. 네. 규칙에 따라 설명. 다르면 통합에 부이사장의 감사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정할 수 없답니다. 아까 예 그래서 그 추대됐던 그 두 분이 부이사장 감사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세 분은 우리 또 따로 추대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저 사실은 저기 한자만 봐가지고 이게 정말로 몰라요. 위에서 시키면 하겠지만은 정말 평생 아니 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부이사장 감사하면 뭐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무지 이 사태로 못 갈다 그러면 다 정지시키고 감사가 그 역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 부이사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 알게 돼요. 타이틀 가지면요. 그래서 부이사장님 하시죠. 대외적으로. 그 부이사장이 사실 아는 게 없어서 정말로 아니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부이사장님이 원장님이셔. 이게 나와바리가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와바리. 드디어 나온다. 아니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사장은 진짜 심부름하고 바빠요, 진짜로. 조합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하여튼 행복한 즐거운 착한 이 더불어서 하는 마음 때문에
저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난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자, 그냥 경험상 빨리 진행해서. 자, 부의사장님으로 신청하는데 뭐 저기 의 없으면 박수로 합시다. 감사로 유 대표님. 아니. 아는 건 없지만은 뭐 네. 스타일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사 또 추천하세요. 네? 뭐를요? 감사. 할 줄을 알아. 저기 박종수 원장님처럼 할 줄을 아니 왜 우리 박종성 이사록에 지금 저기 선출했다는 이름 누구 동의했는지 거수로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예. 그냥 박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수 손 다 소리가 안 예. 들리면 통과. 예, 부의사장님. 아니 먼저 부의사장님부터. 부의사장님 박종철. 예. 예. 이것도 사진 찍어놔야 되죠. 사진. 그리고 감사에 아까 전에 손비자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밖에서 기니까 오케이. 아니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하면 또 다른 분을 하나 하세요. 다른 분을 호명하세요.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수를 하라 그러면 누구한테로 갈지 아는 거죠. 네. 저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회장님을 회장님 좀 그렇지. 동경 회장님이 아니, 난- 감사 쪽은 혹시 감사는 좀 외부인이었습니다. 왜 멀리 있어야 돼. 그래 잘 보여. 그다음에 뭐라 이런 거 볼 때 자꾸 선을 딱딱 그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파고드시는 중요한 누가 해주셔야 그런 돼요. 분이 네. 해주셔야 감사하게 참. 오늘 이거 뭐 첫눈에 신조가 여기 왔습니다. 송 회장님 해주시는 네, 송 회장님. 그런 능력 없는데. 우리가 붙여줄게요. 아까 보여주셨어요. 네. 완벽했어요. 감사님. 송기자 영자. 같은 총씨 같은데. 짜고 치는 뭐야 거. 이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상해서 이상하게 딸이 말이냐고. 내부 그 가족 관계에서 자, 맞아. 이사로는 박영준 그렇죠. 예. 좀 타이틀 크게. 예.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유영진 대표님도 들어가시고 세 분 들어가면 딱 되네. 유영진 대표님. 같이 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까지는 예, 됐어요. 오케이. 아니 이렇게 놓으면 돼요. 김기원님. 저기 여기 계신 다 써. 예. 별자리 언제 해보겠어. 아까 이일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있잖아요. 인천주 기업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가만 강진영 선생님, 그래서 목사님도 그 이사진은 성함 등기에 이 별자리예요. 언제 별자라고 있어? 김경숙 선생님. 영광이에요. 짜장면 반 그릇 사세요. 아까 목사님 성함, 저 목사님 성함. 목사님 성함이요? 없어요. 안 썼어요. 목사님 성함 안 썼다. 목사님 네, 그래서 성을 안 들린대요. 수학이요? 예. 아니 뭐 자체 방송이 있는데 뭐. 그래 큰일 해야 돼. 내가 알았는데. 최재훈 맞아요. 야. 큰일 한다. 빠진 사람 있으면 지금 달리.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은 이렇게 해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거수 다 아까 전에 이사장님 거수를 해서 나머지 추천 추대해서 서로 거수 그 손은 이제 막 틀어야지. 일단은 다 틀었다. 이사롭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진행은 여기서 서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끝난 걸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서류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서류들.
오늘 서류 가져온 사람, 안 가져온 사람 500원씩인데. 네, 갖고 오신 분들 다. 근데 저기 뭐야 이력서는 임원만 이력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여기서는 다 2번이에요. 다 걸렸어. 그래서 도서만 저기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들은 아니 주민 뭐라고 하죠? 그거는 나중에 있어도 된다. 뭐. 나중에 이제 서울시로부터 서울 설립 인가증이 나왔을 때 그때 필요하거든요. 공문을 받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돈도 필요 없고 그것도 필요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회력이 아직 작성이 완료가 안 됐고 지금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좀 진행하면 이제 목적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긴 것 같아요. 요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목적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심플하게 우리는 이런 1차 교육이가 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좀 뭐 좋은 뜻은 있잖아요. 선의의 뜻부터 뭐 넘어서 어떻게 뭐 이렇게 굳이 입조를 따로 묻고 뭐 혹시 지금 정관이나 이렇게랑 중요하지만 사업 계획 목적이랑 일단 이런 오늘 얼굴 보고 있을 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그렇게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내용 앞으로 이제 조합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계속 이제 논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만들어 가겠지만 우선 사업 계획 사상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수입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지출 사업을 할 건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연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제가 작성하기에 좀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게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 내용을 1학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수입 사업, 지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먼저 하자, 그 사업을 먼저 화두에 올려서 그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자. 그로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 첫 번째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정보 제공 이라고 해놓고 조합원의 교육이라는 SNS 기초교육,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사업을 구분으로 하자면 지출 사업이 될까요? 돼야 되겠죠. 감사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럼 나중에 해본 뒤에 내가 감사를 했을 때 조심해, 조심해. 지출될 수도 있고 수입 이사회 회의록부터 제대로 했냐. 두 개가 다 될 것 같아요. 지출 수입이 다. 예. 정보 제공, 컨설팅이라는 건데 컨설팅, 교육, 교육도 컨설팅에 들어오니까 그럼 조합원 내 컨설팅도 뭐, 예. 수입 사업 상담도 사실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업에 그게 있는 거니까 교육도 그렇고 컨설팅과 교육들은 이제 조합원 내가 들어가는 수입 사업으로 계획을 두고 수입도 되고 지출도 되고 마무리 교육은 수입 사업이 될 수 있고 지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했던 착한 협동조합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닌 1인 창조기업은 아닌데 이런 1인 노동자들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곳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런 협력 사업들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건 거의 수익일 것 같아요. 조합 관련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다른 조합에 뭐 이걸 받아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쪽은 당분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건 되게 우리가 정보 서비스 쪽이다 보면
IT 기반이 약한 게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네. 저희들보다 네. 상대적으로 뭐 그런 쪽을 저희가 제공하는 쪽을 수입 쪽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 예. 세 번째가 조합의 홍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인데 이거는 지출 사업이겠죠? 2월 조합한 협력 사업에 우리 서울시에다가 진출했을 때 우리는 착한 활동과 한살림조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돌아본 사회복지 활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어디하고 협력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MOU를 우리 착한 협동조합하고 MOU 체결을 하면 되죠. 이 내역이 우리 연역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연역에 거기에 들으면 우리 기존에 있는 그 착한 협동조합이 이미 설립돼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MOU 체결했다 날짜를 사업계획 기록에다가 넣으면 그게 인증이 돼요. 그게 저희가 통회하기 전 날짜예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사전에 우리가 이 이창조기의 활동조합이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하고 MOU 체결하는 걸로 해서 연예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증을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이게 진짜 착한 조합이 그 이상에 있는 조합인지 그걸 보면 나오거든요. 항상 그전에 조합들이 무조건 하지도 않았는데 한산림하고 했다고 기도하고 말했거든요. 한산림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협동조합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분들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MOU 체결하고 인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연역에도 들어가고 사업 계획 안에도 명시가 분명히 돼야 되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또 예결산 사항이 이거를 논합을 한다니 예결산 사항을 논하다 보면 다시 또 1번 사건 2, 3, 4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1항부터 3항까지는 기존에 있는 활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익을 안 남겼어요. 지출하고 이익을 똑같이 해버리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상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사업 계획일 뿐이지 우리가 이거를 어느 게 지출이 많을 건지 뭐가 많을 건지 모르니까 수입이 많을 건지 예상이 안 되니까 대략 조합원들 몇 명당 한번 교육했을 때 한 10만 원에서 2, 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게 수입과 지출 부분을 맞춰가지고 한 2, 300만 원에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산 상황에 나중에 처리할 때 계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제로로 되니까 집어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래서 심의할 때 보면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안 넣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수입하고 지출하는 예결산 방식에 그렇게 맞추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지금 빨리 넘어가죠. 상황으로 넘어가고.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를 정리를 하고 좀 미진한 거는 또 소셜로 우리 풀 수 있게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게 오늘 완벽히 해야 될 것만 체크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완벽히 안 되고. 해보니까요. 저는 주최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그걸 질문하느라고 어떤 걸 심도 있는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거나 이거 필요한 내용을 그렇지. 꼭 그걸 빨리 다 듣는 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유영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영진 대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최대한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더 알차고 좋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 인적 영어나 이런 거는 여기하고 다른 방향이 되니까 이걸 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하는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정부 시책에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사업자가 있고 지금까지 그 강의하거나 뭐 이런 경력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더 많이 갖다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먼저 하고 다시 한번. 예, 그래서 그걸 먼저 해서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시간이 자꾸 하니까 오늘 밤새우게 될 것 같나? 그래서 제가 정리할 거 해요. 예. 진행하도록 하려면 아까 전에 지출한 이 전국에 있는 1인 창조기업 지금 이제 서울에는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를 모아내는 것도 하나의 또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업은 구상했을 때 이건 지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그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광진구에서 여기 보통대 설립이 됐잖아.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내가 부산, 광주, 전주 그쪽에 연관된다고 그걸 부르거든요. 그게 지출 사업이 되나요, 그러면? 그럼 같이 협업이 돼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이것도 지출돼서 수입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여기에서 서울에서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다 끌어들여서 여기가 다 할 수 있어. 조합은 홍보나 지역사회 사업, 지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웹 콘텐츠 개발 디자인 섹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마 그리고 메인 사업이 된다고 보면 되죠. 저희 첫 번째 스텝이 된 사업이 이런 지금 앞에 보시면 조합원 내 교육이나 지역사회랑 연계하고 다른 협동조합이랑 협력하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순위를 정하자면 SNS 교육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 엄청나죠. 오는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선은 지금 바로 유 대표님이나 강 대표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다녔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비중이 많으냐 그걸 선순위에 갖다 놓는 되고 그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다서 뭐 어느 게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의 가장 강의하고 가장 알차게 하는 내용들이 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외의 거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건 감사님 너무 잘 뽑았죠. 별도의 사업이야. 답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나? 아, 사야죠. 제가 이제 끝내는 시간이 마음에 들어서 속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우선 정리가 SNS 있을 때 해야 돼. 유영수 대표님 보셨을 때 조합원 내 교육 그리고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이나 외부로 나가는 SNS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더 먼저가 될지 아니면 조합원 내에 이런 교육이 좀 먼저 사업이 될지. 자, 이거 이사장님. 그냥 그 한쪽으로만 몰아서 이사장님. 나열만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안 돼.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3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아니요. 이건 왜냐면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 여기는 포괄적인 회의록을 작성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이거는 수시로 정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완벽한 짜집기를 하고 있지 말아요. 여기서는 일단 요거는 요대로 일단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임시 이사회를 열면서 항상 변경을 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뒷부리에서 배가 고프니까 뒷풀이로. 세개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요. 온라인에서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 찍고는 오케이. 이거 제가 받아가야 되는지 네, 얼른 하세요. 배고파. 네, 우선은 이거는 지금 SNS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 전체 그림을 사실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사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번에 좀 같이 그림을 너무나 같이 하는데 어차피 그리고 지금 출자금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인부자에 10,000원으로다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관이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 저번 미팅 때는 임원 1인당 10부자를 기본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자율로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우선은 임원
임원은 네, 그럼 회원은 다 이렇게 아니면 항구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공개해서 각자 이야기해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임원 연구자가 협동작법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협동작법 원래 항구자도 그런 거는 괜찮아요. 항구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기본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1인만 어떤 1인이 그러니까 100분의 30초가 추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느 한 분이 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그거 왜냐면 나중에 뭐 할 때 보니까 그게 제가 수치 계산할 때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들어가요. 출자 자수에 대한 몇 프로를 내다 보니까 이거 계산기를 뜯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 몇 분 뭐 있었죠? 지금? 우리 지금 11명이에요. 11분이니까 딱 5만 원씩 해야 돼. 아니요, 그저 5만 원씩 대표 이사장을 취임을 하면은 출자하는 그 커트라인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거는 제가 이거 나도 읽어봤는데 네.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에 그런 그 출자에 대한 그런 걸 따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봤으니까 네. 5만 원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 대로 네. 네, 자유 5만 원 이상 자유 네. 그런데 이제 왜냐면 이게 행정 정리하는 사람에서 맞아요. 5만 원이 뭐 좋겠다. 6만 원 하고 7만 원 하고 이러면 맞아요. 야, 이거 쓰기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고 15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15만 원 냈더니 네, 골치 아픈 거야. 갑자기 우리 10만 원씩 내다가요. 저는 뭐 20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하다 보니까 다 10만 원씩 했는데 아니 우리 저기 시켜놓고 5만 원이 툭 나왔고 다시 수정을 했다니까요.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그래도 그게 진짜 지금 막 계산하는 짜는 사람은 거예요. 마음으로 55만 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55만 원이면 딱 10분의 11분의 1. 네, 경비 딱 쓰면 딱 맞아요. 11분의 1. 마이너스가 안 되고. 자본이 너무 약하다. 지금 이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공장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만원만 내고 이제 조합에 들어간다. 만원 내고 그냥 조합에 들어갔다가 구경하고 좀 나가보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저는 저기 아까 한사님 네, 저도 5만 원 들어가고 이용금이 지금 있는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항구자를 조금 이렇게 세게. 좀 세게 해서 그래서 좀 나름대로의 좀 와서 좀 책임감 얻는 거 가지고 또 그 조합비가 들어오는 게 그 주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신규 조합은 저희가 들어오면 제가 사실 항구자에 1,000원짜리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도 해봤고, 그다음에 30만 원짜리로 돌아보는 사회복지예권과 같은 거 30만 원이거든요. 이게 돌아보는 사회복지예권자를 한 650만 원 출자 금액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립이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참여하는 의지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이사진에서 좀 더 이제 논의하고 좀 더 큰 거지. 지금은 이제 설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저도 돌아보는 사회복지협동조합 지금 감사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감사로 돼 있고 어디 가니까 부이사장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 오니까 지금 모르는 돼 있는데 여기는 이사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출자 수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 이제부터는 설립은 누구나 9월달 이전까지는 좀 약간의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9월이 지나면 정부의 어떤 제재, 간섭이 들어간다는 거죠. 임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임원 내가 한다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임원에서 당신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쉽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럼 지자체에서 조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무슨 의미예요, 그게? 왜냐면 자기네 말을 잘 들으면 그런 부작용도 있겠죠. 지자체에서 지금 간섭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 협동조합도 9월달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간섭을 못해요. 지금 쉽게 해서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먼저 땅 깃발 꽂는 사람이 이름도 선점할 수가 있고요. 좋은 이름 많잖아요. 한국 들어가는 거.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건설업 협동조합 몇 명이서 지역을 지금 무슨 쉽게 해서 부산 시 무슨 협동조합 그러면 5명이 부산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위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거 몇 명이서 부산을 대표한다, 서울을 대표한다, 한국을 대표한다 이거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제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출자금에 따른 그거는 일단은 쉽게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어차피 이제 이사장님이 뛰어서 내야죠. 저는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갔다 그러면 저 사람 또 왔네. 또 왔네. 저희는 그 다음에 직접 안 가고 이메일로 팩스로 보냈어요. 그 얘기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글자들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결정을 하고 그냥 적게 출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잘 운영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자, 이사장님 그 다음에 질문 2가지 더. 그럼 어떻게 세개 그냥 10,000원으로 가는 겁니까? 5만 원 이상 그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다 그러니까 10,000원이 기본 부자 한 부자고 그거는 5 부자에 예. 5만 5자. 5 부자. 하는 거에 하는 거였어. 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공모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이제 사업 계획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오늘 논의를 못 하더라도 공모 사업이 지금 부산하고 계시거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좀 의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에서 얘기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공모 사업이라는 걸 사업 계획에 올려놓고 아무런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수입은 아까 얘기했던 데서 출자금이 그렇게 되면 지금 월 함의하면 5만 원이면은 5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그거를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비춰주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수입을 좀 1,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쓸 건지 1년 동안 1억 잡아서 1억을 쓸 건지 이런 좀 규모에 대해서 좀 감이 안 드는데 이걸 아시는 분 있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 기본적인 인건비 있잖아요. 쉽게 해서 공무원들은 뭐냐면 최저임 문제를 생각했을 때 11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100만 원을 생각했을 때 11분이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임원진이 그러니까 그 임원진에 따른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1년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억 2천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못했을 때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에 따른 그냥 딱 세트를 맞춰놓고 수입이든지 지출이든지 총액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우리 주력 사업이 어떤 거에 될지 모르겠지만 웹 콘텐츠 뒤에 어딘지 이거의 주력 사업의 40%를 주력 사업에 힘을 쏟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그 부분에 그러면 1억 2천에 따른 40% 하면 얼마나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40%?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 3, 40이 4천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웹 콘텐츠든지 뭐든지 그걸로 잡고 이제 나머지 사업 계획을 나누는 거죠.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머리 아프면 이쪽에다가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해서 나머지는 또또로 처리를 해버리면 또또로 처리되는 금액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양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해요. 디프리가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서류 오늘 하고 도장 준비해 오신 분 있으시나요? 도장을 가져왔어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정리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웹에 올려놓고 같이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간이를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왜냐면 회의록도 이제 작성했을 때 딱 원래 세팅이 돼 있으면 회의록이 출력을 해서 한 5분 내에 딱 보고 그다음에 오탈자도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의사록에 들어가야 될 필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선출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의장 선출, 그다음에 정관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목적하고 좌당 부자수, 조합원의 조건 그런 거를 저희가 의사록에 지금 나와 있는데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관에만 있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부분도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되면 나중에 혼자서 소설을 쓰게 돼버려요. 이런 회의가 되면 이렇게 그냥 됐다. 나중에 그래서 누락되면 다시 임시총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여야 돼요. 또 임시총회를 보장을 다시 받아가지고 받았던 간이를 다시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좀 연기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도장하고 그래서 서류를 다 보고 도장을 다 찍고 그래야지 이중적으로 출력하고 난리가 지금 나는 거죠. 여기 이거는 꼭 나와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1시간 정도는 더 논의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 버리면 지금 뭐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좀 논의해야 될 것만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일 좌당 아까 그거 해놨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 예결산 사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맞춰졌는지 아직 안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어요.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력서 양식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력서 양식은 보통 공개돼야 되는 게 있어서 예. 그럼 이력서 양식을 공유해야 통일해야 돼요? 예, 통일해야 되고 저기 회복에 공유해요. 제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사장님이 우리 착한 용품자하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뭐 MOU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거기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거기 우리가 냈던 금요일날 오세요. 금요일에 서울시에다가 8시. 서류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적사항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상 수집이 안 되는 게 본적.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등본이 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본적을 알잖아요. 근데 젊은층 조금만 내려가면 본적을 몰라요. 저희 본적이 몰라갖고 우리 한참 헤맸어요. 우리 고려대 학생 그 학생들이 한 5명이 참여했는데요. 요새아이들은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적이 왜 필요할까? 우리 아들 본적도 모르는데요. 네. 그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본적 그거는 반드시 알아주는 그 다음에 사진 스캔 떠갖고 올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력서는 지금 공유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아주 쉬운 겁니다. 이따가 디프리하면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야 이제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거쳐서 다음 주에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공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SNS상에서 다음 주에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주역 사업에 대한 이런 수익 모델이나 수익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되고 공모 사업에 대한 아이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주로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 온라인에서 미팅이 열리면 같이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매일 화요일 날 11시에 오픈했던 거는 우선은 멈추고 제가 이게 정리가 돼서 또 의견을 듣다면 다시 보여드려서 1, 2회 정도 논의 필요한 시기에 시간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했을 때 괜찮을까요? 네. 저기 도장 연관하는데 인감 도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세통 인감 증명 세통 등본 주소 초본화.
호적공번, 네. 호적공번. 아니, 아니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 요새 호적 등본이 없어요. 가면은 그 주민등록 등본으로 쓰지 않아요. 넘어가. 네. 세 통? 보통 두 통. 이거는 초본 저기 서류를 주소 변경된 거 올려줘. 네, 올려놨어요. 초본 한 예, 통?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초본, 보고 등본, 인감 1, 2, 3 이렇게 맞아. 이야기는 잊었구나. 근데 오늘 가, 그거를 그 보시면 예. 그리고 참 서류를 보시면 언제 갖고 해야 되는지 다음 지금 주에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거 진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저기서 안 나오거나 그러면 또 회의록이 바뀌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날 저기 집에 갔다 다시 와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들 시간을 빼먹어요. 오늘 만약에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고백하세요. 빼버리면 되니까.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첫발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양해사항을 제가 하는 잘 모르고 1인 창조기였고 개념이 없어서 거기서 저 의견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라고. 네. 기회 되는 대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익 사업이 뭔지.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요새 제2가 제2조합의 어떤 분이 이제 대관하면서 진짜 요즘에는 모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한글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때 그런 분들이 새로운 나이 드셔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되니까 깜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로 해서 어저께 우리 저희 부이사장님 박재진 교수님도 대단했죠. 이걸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등록은 돼 있는데 어떻게 쓸지는 몰라갖고 저기 산속에서 몇 가지 알려주니까 이걸로 밤을 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대학 교수였지만 이거 모르고 이거 SNS 힘이 이사님 그 디프리 가서 얘기하고 네. 일단 요거 그러니까 종료를 그거 하죠. 똑같으니까 원장님 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1인 창조 종례. 그 개념이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초. 그러면 여기 박사분 얘기시잖아요. 네, 여기 다 오늘 박사입니다. 논의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서류 말씀하셨던 거 다 챙겨갖고 와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빵빵빵빵빵빵. 수고하셨습니다. 아.